그러면 영상을 기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함수는 웬만큼 많이 봐서 그리고 이미 너희가 뭐 미분, 적분까지 한 마당에 함수를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미 뭐 역함수 구하는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생소한 거는 아니라서 그냥 정리만 좀 할 거야. 자, 우선은 함수란 보통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함수의 정의는 x의 값이 하나 정해질 때 그때 y 값이 단 하나 나오는 거. y 값이 한 개씩 등장하는 x랑 y의 관계.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 관계거든. 근데 이러한 x랑 y가 계속 바뀌는 값이니까 이런 바뀌는 값들을 우리는 그냥 전문 용어로 바뀌는 값들을 이 x랑 y 같은 것을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하는 수가 주어지는데 그게 x가 변할 때, 그러니까 x 값이 하나 정해져 있을 때 y 값이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 관계가 이제 함수다라고 배워서 뭐 함수인지 아닌지 찾는 것들을 이미 너무 아마추어 같은 거니까 딱히 연습 안 시켜도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함수식, 그러니까 관계식이 만약에 등장을 해. y는 2x. 이런 것처럼 관계식이 등장을 했을 때 특별하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관계식만 딱 나왔을 때는 얘가 x가 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x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그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y가 하나씩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x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실수고 y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모든 실수에 특별한 조건 없어도. 근데 이렇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x로 쓰면서 이 집합은 x바 x는 모든 실수.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이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x가 될 수 있는 x값들의 모임.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렀었지. 함수의 정의역.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자, 그 다음에 y도 찾아보니까 y바 y도 모든 실수. 자, 그럼 이 집합을 내가 y라고 했을 때 이때는 y가 될 수 있는 수들의 모임. 그래서 얘는 공역이에요. 자, 그럼 y가 될 수 있는 수들이라는 것은 y의 후보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너희가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지금 y가 2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호로 뭐 f1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럼 이런 f1 값들 이런 것들은 바로 x에다가 내가 특정 원소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고 치역도 어쨌든 y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합 이름을 뭐 특별히 뭐 y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공역이랑 헷갈리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럼 치역을 썼을 때 얘는 원소가 다 뭐냐면 fx를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 그때 그 x는 누구의 원소냐면 정역의 원소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넣어서 나온 fx 값 이런 것들이 바로 치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한다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 얘네들이 단어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모든 실수라고 나와 있는 이런 관계식이 아니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x가 뭐 1, 2, 3 이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를 1, 2, 3만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공역의 원소를 2, 4, 6, 8로 줬을 때 만약에 x가 1일 때 2, x가 2일 때 4, x가 3일 때 6. 자, 이렇게가 되는 x랑 y의 관계식을 쓰라고 한다면 얘도 y는 2x지. 자, y는 2x이지만 이때는 정역이 1, 2, 3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이 2, 4, 6, 8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 2, 4, 6 이런 애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공역 안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었어. 자, 그래서 보통 지금 이렇게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우리 보통 f 땡땡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는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고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것들이 바로 치역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우선은 함수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용어 살짝 정리를 했고요. 자, 우선 함수란 이런 거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종류를 좀 나눠볼 거야. 자, 종류를 어떤 걸로 나눌 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벤 다이어그램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관계가 x에서 y로 이렇게 짝을 지어 놓은 거, 이런 걸 우리는 대응 관계라고 해. 그럼 그렇게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 자, 그래서 함수의 종류,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알아보자. 자, 여러 가지 함수 네 가지를 얘는 기준이 뭐냐면 나누는 기준이 대응 관계 기준이야. 어떻게 대응이 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는 건데 이미 익숙한 거 두 개가 있어. 너희가 많이 봐왔던 거. 첫 번째, 바로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x에 상관없이 y 값이 일정한 것들을 상수함수라고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fx는 c, y는 c, c라는 게 상수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상수함수들을 우리는 대응 관계로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 거야.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2, 3일 때 얘가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것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치죠. 만약에 얘를 f라고 놓는다면. 꼭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수함수식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3이다. 얘도 상수함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에 대한 정의역 공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랑 공역이 제한된 범위 있을 뿐이야. 대신에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내는 것들은 상수함수. 똑같은 의미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상수함수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x의 원소가 1, 2, 3, 4, 5 5개.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도 1, 2, 3, 4, 5 5개. 그럼 내가 x에서 y로 그러니까 x에서 y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상수함수는 총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몇 개야?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5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라면 여기서 대응시킬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모두 다 1로 대응되는 것부터 모두 다 5로 대응되는 것까지 해서 5가지가 나오겠지. 경우의 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상수함수. 그러니까 모두 다 1로 일정한 거 내가 하나만 나타낸 거고 이 화살표가 다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총 5가지다. 이렇게 함수의 종류의 개수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상수함수의 개수를 내가 공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가지고 있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겠지. 이렇게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선 첫 번째 상수함수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기는 알지만 많이 보지는 않았던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응관계가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항등함수다라는 것은 만약에 1, 2, 3 이런 거야.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온 거. 그러니까 넣은 숫자가 나와야 돼. 내가 넣은 숫자가 100이면 100이 나와야 돼. 그런 거. 그래서 항등함수는 보통 이렇게 쓰죠. 내가 x 넣었을 때 x 나오는 함수. 이런 게 이제 항등함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이런 거 있죠. y는 x.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항등함수죠. x에다가 뭘 넣든 y가 넣은 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식이 안 똑같아도 이런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만약에 y는 x 세제곱이라고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다. 그리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이거다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면 내가 어쨌든 여기다가 내가 1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값이 대응되는 관계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이면 0, 1이면 1 넣은 게 그대로 나왔을 때 얘 또한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도 나오냐면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요런 스타일이 많이 나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fx가 방금처럼 x 세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주어져 있는 fx가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
x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다 조건을 붙여요. 단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몇 개일까요? 자, 시험 문제에는 이게 많이 나오거든? 이런 스타일이.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 x를 모두 다 찾아라. 몇 개인지. 자, 이거는 이제 x 세제곱.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가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x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시작을 이렇게 가는 거죠.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x가 나와야 되는데 fx가 지금 x 세제곱이니까 그 x 세제곱이 다시 x가 되는 x를 찾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것은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몇 개인지 우선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인데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돼. x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x 세제곱 뒤에 거 2항에서 인수분해할게요. 그럼 공통인수 x를 묶이면서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까지 갈게. 그러면 합차까지 하면 인수분해 최종적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 그러므로 얘가 즉 정의역 원소로 가능한 애들이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얘네가 정의역이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이거여도 얘는 항등함수죠.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도 항등함수고 얘만 주어져도 항등함수고 얘만 주어져도 항등함수고 0하고 1 주어져도 항등함수고 이런 것들. 결국에 뭐 찾는 거랑 똑같냐면 부분집합 찾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개수는 2의 3제곱일 텐데 얘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의 3제곱에서 하나 빼주면 되죠. 7개. 자, 이렇게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우리 자이스토리에도 하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 우선 개념. 항등함수는 그건 뭐냐?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이 정의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의 정의고 어쨌거나 정의역이 조금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바뀌면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건 맞지만 식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x의 원소들을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므로 정의역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지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기본적인 거 두 가지. 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함수 두 가지였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방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는 상수함수는 딱히 뭐 많이 나오진 않고 방금 했던 항등함수 이용하는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나오지. 1대1 함수. 자, 세 번째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부터 이제 시험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 자, 1대1 함수는 얘를 만약에 한글로 풀어버리면 x가 달라지면 y도 달라진다. 이거야.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의역이 원소를 다른 거를 찾으면 그때 y 값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 x가 달라지면 y가 달라진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래요. x1하고 x2 정의역의 원소 임의의 두 개가 서로 다르면 그것의 치역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얘가 바로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뭐 만약에 대응 관계가 x하고 y 1, 2, 3,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가 1일 때 만약에 2로 대응이 됐다면 2는 절대로 2로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 x가 바뀌면 y의 대응값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응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도 다른 거에 대응이 돼. 그럼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x가 달라졌을 때 y가 달라지면 되고 3 같은 거, 남아있는 3 같은 거 대응이 되지 않는 게 있어도 상관은 없어. 이거는 1대1 함수라는 것은 x가 바뀌면 y도 바뀌면 되는 건데 1대1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요거요. 얘가 이건데 이거 명제의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얘를 fx1이 fx2가 같으면 이면 얘가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위에 거도 1대1 함수를 뜻하고 밑에 것도 1대1 함수를 뜻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대표적으로는 제일 위에 걸로 정의가 나오지만 우선은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 이제 모든 것이 다 명제로 바라봐지면 쉬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1대1 함수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지금 살펴볼 거는 어떤 거냐면 정의역이 제한된 범위 아니라 모든 실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 일반적인 2차 함수다.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x가 달라지면 y가 다르니 무조건? 거꾸로 y가 다르면 x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y 값이 똑같은 다른 x12가 있잖아. 그죠? 그 x1하고 x2는 다르지만 fx1하고 fx2가 똑같은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기니까 얘는 결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자, 근데 얘가 1대1 함수라는 거를 말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어떻게 쉽게 찾느냐면 얘가 1대1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는 반 잘랐을 때 왼쪽이 감소하다가 오른쪽은 증가하거든. 어떤 그래프라도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면 이렇게 같아지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한 쌍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1대1 함수다.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런 거죠.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 5월 감소함수.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 요런 애들은 모두 다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얘를 우리가 명제로 생각하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참이야. 이렇게 좀 옮겨 쓸게. 에이, 크기를 잘못 조율했네. 이거. 자, 그래서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면 1대1 함수이다. 얘는 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질문해. 그럼 1대1 함수이면 항상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가요? 난 지금 역을 물어보는 거야. 역이 참인지. 맞나요?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이 되진 않지. 그지? 그럼 얘도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제가 참인데 여기 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면. 그런데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제 안 되는 예시가 이게 가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범위로 주어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x가 달라지면 y가 하나.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근데 1대1 함수인 건 맞아. 왜냐하면 x가 달라질 때 y값이 다 계속 바뀌어요. 그지? 똑같은 y값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1대1 함수이기는 해.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 역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1대1 함수라고 해서 증가함수, 무조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그런 애들은 다 1대1 함수가 된다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대1 함수의 정의를 좀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대1 대응. 네 번째. 자, 1대1 대응. 자, 요 개념은 이제 나중에 역함수까지 쭉 나오니까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1대1 대응은 조건을 두 가지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우선은 1대1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되 어떤 거여야 되냐면 아까 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1, 2, 3 얘가 1, 2, 3, 4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 하지만 밑에 4라는 게 남아있으면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러니까 y도 대응되지 않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이거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y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공역이 주어졌을 때 그게 모조리 다 치역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야.
대응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1대1 대응. 그럼 이제 1대1 대응은 공역이랑 치역까지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1대1 대응이다. 자, 그러면 볼게. 아까 봤던 것처럼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연습 좀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의 원소가 1, 2, 3, 4, 5. 자, y의 원소가 1, 2, 3, 4, 5. 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1대1 대응 관계의 함수는 몇 가지일까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는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봐.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다 1대1 대응이죠. 그죠? 뭐 이것도 하나의 함수가 되고 아니면 뭐 얘도 함수죠. 1대1 대응. 이것도 하나의 1대1 대응이지. 뭐 이런 게 총 몇 가지냐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 가지고 하는 건데 처음에 1부터 시작할게. 1이라는 숫자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5가지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자, 근데 2라는 숫자는 1이 만약에 대응이 됐다라면 2는 1이 대응된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야.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지. 그럼 3은 대응될 수 있는 게 3가지인 거고 4는 대응될 수 있는 게 2가지. 그럼 5는 대응될 수 있는 게 1가지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5, 4, 3, 2, 1. 여기서 보면 5 팩토리알 5, 4, 3, 2, 1의 고. 그래서 얘는 얼마야? 120인가?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총 몇 개인지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조건을 붙여가지고 좀 까다롭게 내는 것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 자의에서 한 번쯤 보자. 자의의 문제. 자의의 어딨지? 내가 유리함수까지 가버렸구나.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지금 85, 86, 87 요 세 가지가 방금 했던 요런 성질들을 이용한 대응관계 함수가 총 몇 개인지 찾는 그런 유형이거든. 그 중에서 우선은 85번 볼게요. 얘가 가장 간단한 거고 86번하고 87번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희가 숙제하면서 생각을 해봐봐. 자, 85번. 보면은 얘는 x에서 x로 대응이 돼. 자, 그러면은 1357에서 1357로 대응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 그 조건이 바로 이거. F1은 F3보다 크다. 그럼 그렇게 되는 또 뭐냐면 1대1 대응을 물어봐. 대응되지 않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크다가 나와 있는 경우는 크다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조합이랑 같아. 그냥 뽑는 것이랑 같아. 그러니까 뽑는 방법 개수가 경우의 수가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F1이 될 수 있는 숫자랑 F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서로 달라야 돼. 그럼 지금 이 크기 관계가 될 수 있는 수 그냥 숫자 아무거나 2개를 뽑아. 만약에 1, 3을 내가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F1은 무조건 3에 대응될 수밖에 없고 F3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2개를 뽑기만 하면 그게 한 가지라고. 뽑기만 하면 만약에 내가 3하고 7을 뽑았어 Y에 그러면 3하고 7을 뽑았으면 1은 7에 대응 3은 3에 대응될 수밖에 없어. 뽑은 것 자체가 한 가지야.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1과 3이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그냥 내가 나와 있는 1, 3, 5, 7 4개 중에서 그냥 2개 뽑는 방법의 가지수랑 같다고. 4C2. 그럼 4C2를 계산하면 얘가 6이죠? 이렇게 4, 3, 12 나누기 2니까. 자, 그럼 얘는 이렇고 그럼 이번에 이제 나머지 5하고 7. 그럼 5는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인데 위에 1, 3이 이미 2개가 대응됐으니까 5는 남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7은 이제 남는 거 1가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체 1대1 대응의 개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1, 12가지. 이렇게 찾는 거. 이해됐어? 진짜?
자, 요거 이해됐으면 잠시 문제 하나만 풀 시간 줄까? 밑에 87번 한번 풀어봐봐. 87번. 자, 87번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이고 그럼 이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다는 거고 근데 최대랑 최소의 차이가 6이다라는 걸로 풀어야 돼. 그러면 최대랑 최소 차이가 6이면 어차피 얘는 짝꿍이 최대가 8. 최대가 8 나오고 최소가 2 나올 때랑 최대가 7이고 최소가 1 나올 때밖에 없어. 케이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가는 거야. 그럼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라는 것은 1이 절대 대응되면 안 돼. 이게. 그럼 최소가 8이고 미안.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면 F1 값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래니? F1이 없는 게 아니라 1은 대응되지 않을 거야. 오른쪽 그림에서 생각해 볼게. 그 벤 다이어그램. 그럼 1은 안 대응되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대응이 하나가 겹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겹치는 게 한 쌍은 있어야 되거든. 나머지 치역이 나오려면. 그래서 그런 대응 관계를 찾는데 어쨌거나 얘는 2부터 8까지는 한 번씩은 다 대응이 되면 나 조건에 나와 있는 함수값의 합에 우선 2부터 8까지는 한 번씩 다 더해지는 거야. 그럼 더해지면 각각 10, 15. 그럼 35가 되거든? 35. 자, 이렇게 됐을 때 F2부터, 그러니까 얘가 2부터 8까지 다 더하면 35인데 그럼 거기에다가 7을 더하면 딱 42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7이 두 번 대응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왔는지 몰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7이 두 개 대응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하나만 샘플로 찾아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일 때는 결국에 함수값의 합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즉 7이 두 번 대응된다.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FA랑 FB가 다른데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 N은 바로 7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자, 그래서 이때는 N이 7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똑같이 1, 2, 3, 4, 5, 6, 7, 8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최대가 복사. 붙여넣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최대가 7이고 최소가 1이면 결국에 8은 대응될 수가 없어.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8이 대응될 수 없으면 1부터 7까지 합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1부터 7까지의 합을 구하면 얘는 얼마야? 8, 3, 24에다가 28인가요? 그럼 1부터 7까지의 합은 28인데 거기에다가 42가 되려면 얘는 너무 큰 수를 더해야 되잖아. 근데 이 숫자가 어차피 치역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모순이야. 그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거밖에 없다. 그러므로 얘는 7.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자, 지금 풀었던 이런 87번과 같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중간고사 들어가는 시험 범위보다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함수 단원에서는 얘를 많이 안 다루고 경우의 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2학기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함수 개수, 여러 가지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것들을 봤고 그거를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자이스토리에서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살짝 짚어볼게. 자, 우선은 뭐 너무 간단한 것들은 잘 할 것 같으니까 넘어갈 거고 이 중에서 선생님이 서로 같은 함수를 언급을 안 해가지고 서로 같은 함수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72쪽에 보면 서로 같은 함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서로 같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얘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여기다 써줄게. 얘는 항상 설명할 타이밍을 놓쳐.
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관계식이 같다의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항상 같은 거거든. 뭐냐면 fx랑 그 다음에 gx가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가 이 두 식이 똑같다라는 것은 fx와 gx의 값이 모두 다 같은 거.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정의역에 x에 내가 무엇을 넣든 다 같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fx가 x 세제곱이고 gx가 x야. 함수식은 달라. 근데 둘 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하고 1로 주어져 있으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왜냐하면 f-1과 g-1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f0과 g0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f1과 g1도 동일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 그래.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은 x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거. 똑같은 x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거. 자, 이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문제 서로 같은 함수 여기 페이지에서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 70번 같은 거. 이게 아까 항등함수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 자, 얘가 정의역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랑 gx가 서로 같도록 하는데 그런 집합 x,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얘가 같느냐. 그럼 결국 x 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2x 더하기 4랑 같아질 때의 x를 구하시고 그리고 x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얘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가끔 허수가 나오거든. 얘는 허수는 정의역이 될 수가 없어요. 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실수 범위에서만 봐야 되기 때문에 허수 같은 거 나오면 그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3차 방정식이라 그래서 근이 3개다라고 판단해버리면 안 돼. 이게 얘는 실근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 0. 아, 이거 많이 봤던 조립제법이다. 그럼 x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죠? 그러니까 1, 0, 마 7, 마 6.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니까 마이너스 1, 마 6, 6.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요거, 여기서도 지금 해가 2개 나오지. 그지? 실근. 그럼 결국 얘는 실근을 구할 필요 없어. x의 개수만 구하는 거라서 실근이 3개 나와. 그럼 실근이 3개 나오면 그걸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x는 공집합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는 빼셔야죠. 아까 구했던 그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 찾는 거랑 유형이 같아.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딱 그거야. 실근. 실근인지 아니지만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거. 요 문제 말고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요거 그러면 뭐 요런 것들은 대응 관계 무슨 함수인지 찾는 것들은 잘 할 것 같은데 요것만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서 77번. 자, 문제에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자, 이런 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함수가 쪼개져 있는 거 있죠? 2개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거 대빵 많이 나와요. 자,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2가지 만족해야 됐어. 그중에 첫 번째가 1대1 함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x의 범위가 0보다 작고 x가 0 이상.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거든. 자, 모든 실수면 결국에 얘네들이 다 아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응이 될 거니까 두 번째 공역이랑 치역 같은 거는 뭐 알아보기 힘들어. 어차피 모든 실수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의 문제 의도는 1대1 함수. 그 중에서도 얘가 실수 전체에 정의가 됐단 말이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 케이스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1대1 함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이거는 정의역이 제한된 범위여야지만 이런 게 존재하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는 이런 게 어차피 존재할 수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정의된 것은 어차피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이거나 OR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항상 증가나 감소는 아니지만 이거는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체가 실수 전체라고 된다라고 나오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거 말고는 절대로 이게 1대1 대응인 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 두 개 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앞에 개수가 0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상수함수가 돼서 상수함수 자체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x가 다른데 y가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것도 없어서 결국에는 기울기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기울기가 둘 다 양수, 감소함수면 기울기가 둘 다 음수.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부호가 같은 거니까 두 개 부호 같으면 결국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다로 풀면 되지. 이게. 자, 얘가 0보다 크다인데 얘가 지금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거야.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 얘가 마이너스 3, 2.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이때 사이의 정수 개수 구하면 되죠. 자,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는데 함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신에서 정말 특정 몇 개 갖고 빼고는 막 심하게 어렵게는 안 내거든. 애들이 함수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어려워가지고 집에서 아마 1등급 풀어보면 알 거야. 어렵구나. 킬러 문제 장난 아니다라고 느낄 거야. 집합이랑 명제는 손이라도 되는데 그건 손이 안 대지는 경우들이 있어. 자, 그 말고 이제 너희가 함수 각각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81번. 자, 81번도 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fg, h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너희가 대응 관계 얘네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함수값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이거인 것 같아.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넣은 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 조건에서 나는 다른 거 말고 G3을 보자마자 얘네들은 함수값이 3으로 똑같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를 찾을 수 있죠. 자, H가 상수함수인데 H1이 3이래. H1이 3이면 H2도 3이고 H3도 3이야. 그죠? 상수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H2도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H2가 3이면 즉 F3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F 값이 다 나왔지. F2가 3이고 그 다음에 F3은 2니까 F라는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3일 땐 2로 대응, 2일 땐 3으로 대응되니까 1일 때는 1로 대응이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값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 관계에 따라서,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 종류 알아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성함수 할 거거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21분이니까 10분만 쉬어서 31분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는 그런 말 듣고 기대를 했는데 이젠 기대하지 않는데 아닐 거래.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래. 애들이. 정말 합성함수. 자,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개념만 가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막 설명할 거가 별로 없어. 너희가 이미 많이 봐왔던 거라서 그냥 합성함수 찾는 거랑 그다음 역함수 찾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런 것만 조금 살펴보려고 해. 자, 합성함수다라고 하면 너희가 많이 봐왔던 게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를 처음 배울 때 보통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보지.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거.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보통은 보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아무거나 대응관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고 4. 자, 이렇게 대응관계가 있다고 칠게.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렇게 x에서 y, z까지 쭉 연결했을 때 최종 x,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 오른쪽에 있는 걸 공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y는 그냥 중간 과정이야. 얘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쭉 봤을 때 x에다가 1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1 나오고 x에다가 2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3 나오고 x에다 3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2 나오고 즉 얘는 x가 하나씩 정해질 때 y가 하나씩 다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얘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3단 논법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합성함수라는 걸 기호를 쓸 때는 처음에 F를 G에다가 대응을 시켰기 때문에 얘 기호로 쓸 때는 G 도트 F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죠. 자, G 도트 F라는 게 결국 이거지. G라는 함수에다가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대응시킨 거. 얘가 G 도트 F의 X 이렇게 쓰는 기호랑 같았죠. 즉 X를 F에다 넣고 그것을 다시 G에다 넣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G.F라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합성 함수라는 거에도 얘 이름에도 우리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나온 정의역이 그 다음에 공역 찾았을 때 x가 y로 하나씩 대응이 되면 다 합성함수가 돼. 이렇게. 자, 근데 이런 합성함수라는 게 늘상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 자, 지금 봐봐. 얘는 F에서 G로 가는 거, 그러니까 F에서 G로 가는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뒤집어서 써볼 거야. 똑같은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F.G가 가능한가를 봤을 때 자, 그럼 F.G면 G를 먼저 써야 되니까 Y는 Z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Z랑 X랑 우선 집합이 똑같지가 않잖아. 그치? 똑같지가 않으니까 얘는 얘가 X에서 Y로 이렇게 우선 연결이 되지 않죠? 그죠? 자,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합성 자체가 불가능이야. 이런 게. 자,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게 항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Z라는 이 함수가 X라는 집합이랑 똑같아도 되지만 뭐 해야 되냐면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관계라면 우리는 무조건 합성을 시킬 수가 있어. Z가 더 작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대응 관계가 여기 이게 이렇게 3이 있지만 그림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응이 되면 Z라는 함수는 원소가 1, 2. 그 다음에 X는 원소가 1, 2, 3. 이런 경우라면 얘는 합성함수가 가능해. 이거는 왜냐하면 봐봐. 결국에는 합성함수라는 게 처음에 F.G라고 하면 G라는 함수, 즉 Y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Y로 끝나면 되거든? 그지? F.G면은 자, 그럼 이제 Y라는 원소가 1, 2, 3이고 얘가 1, 2, 3이야. 자, 그랬을 때 거꾸로 대응시켜 볼 거야. 자, 우선 얘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 G라는 함수가 결국엔 1하고 2로 대응이 돼. 그러면은 X에 처음에 내가 정의역 1을 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오죠? 그 1이 이렇게 대응되니까 2가 돼. 그래서 대응 관계를 표시해 보면 얘는 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도 1이고 1이 다시 2로 대응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2고 그럼 2면 다시 1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얘가 합성은 된다라는 거죠. 합성을 시켰을 때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얘는 F.G도 정의가 가능해. 다시 말해서 중간에 여기 Z라는 함수랑 그 집합이랑 X라는 집합이 똑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즉 중간에 여기가 Z가 있고 얘가 X에서 Y가 있는데 즉 Z라는 게 X 안에 포함만 되기만 하면 합성은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것의 치역이 얘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나와 있는 함수에.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합성함수에서 가장 큰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고 심화 문제에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즉, 내가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으려면
fx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의 치역이 fx 그냥 f라고 할게요.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의 의미야.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우리 책에는 어디에 설명이 돼 있냐면 우리 진도 요거 합성함수 68쪽, 68쪽에 뭐 왼쪽은 그냥 단순 합성함수 설명이고요. 오른쪽 여기에 설명이 돼 있어. 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치역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된 게 하나 있어.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찾으시오 하는 문제 96번. 자, 우리 자이스토리 책 보시면 96번 요 문제 있는데 얘가 결국에는 F부터 J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런 게 정의되는 것을 고르시오거든. 정의가 되는 것을.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단 뭐라 써 있냐면 모두 다 1대1 대응이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1대1 대응이면은 지금 얘네들의 원소가 개수가 다 똑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B가 만약에 공역이면 얘가 치역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만약에 A에서 B, B에서 A로 다시 내가 F.G를 구한다고, G.F를 찾는다고 했을 때 얘가 화살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함수 관계는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집합관계가 맞아 떨어지는지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F.G. 자, F.G라고 하는 것은 얘가 F 안에 G를 넣는 거니까 G가 뭐였냐면 B부터 A. G 함수가 B에서 A. 그 다음에 얘를 다시 F에다 적용하면 합성시키면 다시 B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찾아보면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되는 거 한번 쭉 찾아봐. 30초? 30초 안에 한번 해봐. 이거 한 사람 뭐 나오니? 다 구한 사람 있어? 아직 하는 중이에요. 우선은 G.F, 얘도 F가 G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F 먼저 A, B. 그게 G 안에 들어가는 거 B 겹쳐지니까 되는 거 보이시고요. 니은. 자, 그럼 니은이 되면 미음에 있는 여기까지도 우선 되는 거야. 미음에서 G.F가 합성이 되니까 여기까지 우선 돼.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대신에 G.F는 마지막에 G의 그 공역으로 끝나니까 얘는 A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얘가 A가 다시 합성이 되는가? H에다 합성시켜 보니까 C 나오고. 그럼 C가 이제 J로 되는가 봤더니 C는 C에서 가니까 얘는 가능한 거. 그래서 미음도 맞아. 아마 찾아보면 3번 나올걸? 아니? 예를 들어서 디귿은 H를 G에다 합성시키는 게 H를 G에다 합성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H가 A에서 C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B에서 A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 포함관계를 알지 못해. 이걸 포함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합성이 불가능한데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C라는 집합이 B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면 얘도 돼. 하지만 그 말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있다면은 걔는 가능한 거. 그래서 디귿도 안 되고 리을도 안 되고 되는 것은 이렇게 기억, 니은, 미음. 자, 합성함수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 말고 더 다룰 거는 그거밖에 없어. 우리 책에 있는 걸로 그냥 정리해 줄게.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F.G가 정의가 된다 그래서 G.F가 꼭 정의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의되지만 한쪽은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
둘 다 정의가 되더라도 이 합성과 이 합성은 서로 다르고요. 대신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미안해.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 게 합성함수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성시키는 게 순서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합성시키는 순서가 괄호가 있든 없든 결국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먼저 얘를 합성시키고 나서 넣더라도 결론적으로 똑같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거 H 안에 G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를 다시 F를 이렇게 합성시키면 FX가 여기 있는 X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곧 얘가 H, G, FX 이거나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식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합 법칙은 늘상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됐고 항등함수는 뭐 별로 안 없고. 그래서 합성함수는 특별하게 개념이 막 더 있는 건 아닌데 문제가 조금 두 가지 케이스 식구하는 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그것 좀 설명 좀 할게요. 우선은 벤 다이어그램 관련돼서 합성하는 것들은 잘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내가 굳이 설명은 안 할게. 그것은 어디 갔니? 합성함수. 이거 한 번만 볼까? 111번. 자, 111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치 복소수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특징을 잡아내기만 하면 되거든. 자, 우선은 얘가 세 번째 줄 보면 F랑 F1이 똑같다는 거고 F2라는 것은 F 두 개를 합성시킨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F3. F3이라고 하는 것은 F를 세 개 합성시키는 거랑 같죠? 근데 이것을 내가 결국 이거랑 얘를 합성시킨 거랑 똑같다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처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얘가 Fn 더하기 1은 Fn에다가 F를 한번 합성시키는 것과 같다.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그거로 너희가 찾아보면 되는데 언제 똑같은 수 나오는지만 구하면 되거든. 자, 처음에 1 넣어. 자, 아이고. 자, 처음에 1 넣었을 때 x가 1일 때 처음으로 나오는 값이 3 나오죠. 그러면은 그 3을 다시 대응시키는 거야. 합성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거 합성이니까 얘는 다시 2가 되고요. 얘가 한 번 함수값 찾은 거죠. 그럼 2 나와. 그럼 2는 다시 4가 돼.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3개 합성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다시 1이 되지. 자, 그럼 얘는 결국 4번 합성시키는 것만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도 얘가 3 나올 건데 그게 결국 F11과 요거 얘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랑 얘가 1, 2, 3, 4. 5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F5, 1 이게 3으로 똑같다의 의미지. 그지? 그럼 얘가 계속 4개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4개씩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되는 뭐지? 최소한의 애는 그냥 사네요. 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얘는 i가 항등함수거든. 그러니까 넣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죠? 넣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4번 만에 나오죠. 그래서 얘는 4.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 2001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결국 이거랑 같아서 값을 구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찾으면 되죠. 아니, 뭐래니? 3이 아니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이걸 물어보면 F 2001의 1값 그럼 얘는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기본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문제가 어딨지 근데? 찾는 게 이건가? 이건 같다. 자, 106번. 이거는 사실상 우리 수학상 하면서도 문제를 많이 봤었던 건데 지금 요거 얘 합성한 게 gx라고 했을 때 hx 구하거든. 그럼 지금 얘를 그대로 합성하면 h 안에 fx가 들어가니까 h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fx가 x 더하기 3이라서 그것이 gx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일 때 그때 hx 구하는 거 너희 이렇게 했었죠? 얘를 t로 치환해서 했던 거. 그죠?
그럼 t로 치환하면 ht가 나오는 거고 대신에 t로 치환했을 때 x의 값이 t마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자리에 t를 집어넣으면 얘가 합성함수 나오죠. 이렇게. 얘가 바로 ht, 그러니까 hx랑 같은 거야. 그래서 t 대신에 그냥 x로만 바꿨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어? 틀렸어. 나 뭐 틀렸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어? 왜 난 11이 나와? 아, 문제를 잘못 썼구나. 얘가 마이너스이구나. 어쩐지 다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서 당황했네. 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플러스 7. 아휴, 됐지? 자, 그럼 이제 역함수 넘어갈게요. 역함수. 얘들아, 너 역함수 구할 줄 모르는 사람 없지? 대답이 없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 역함수. 자, 역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역함수는 너희가 기억하기를 역함수 문제나 1대1 대응이나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역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라서 자, 우선은 역함수라는 것은 순서 바꾸는 거죠. 명제의 역처럼.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게 f라는 함수라면 얘의 역함수 우리 보통 f 인버스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는 y랑 x 대응 관계 순서를 바꾼 거. 얘가 바로 역함수죠. 자, 그런데 지금 얘 봐. f라는 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얘 이름도 함수야. 함수라는 것은 x에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근데 얘의 역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린대. 근데 역함수라는 애도 이름이 함수가 들어가. 그럼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f도 함수이면서 f 인버스도 함수 관계가 돼야 되거든. 그죠? 얘도 함수이면서 얘도 함수 관계, 아이고. 이런. 얘도 함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이것처럼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로 가는 건 함수 오케이. 근데 거꾸로 가는 건 함수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얘가 4일 때 x값이 없어. 그치? 이건 함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집었을 때도 함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역함수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라는 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역함수. 함수식에서 역함수는.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2x-3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x랑 y 자리 그냥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x랑 y 자리 바꾼다 그러면 x는 2y-3이니까 y는 2분의 x 더하기 3. 얘가 바로 얘의 역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얘의 주어져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모두 다 모든 실수거든. 이게 모든 실수일 때는 어차피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어. 얘가 하나씩 대응이 될 거고. 그리고 모든 실수이면서 y는 2x-3이라는 이 직선이 바로 1대1 대응일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증가함수잖아. 그죠? 자, y는 2x-3이 증가함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역함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은 이게 굉장히 크죠. 1대1 대응. 자, 그래서 결국에는 1대1 대응,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가 아니면 얘는 뒤집었을 때 함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달 1 예로 2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때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게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y가 하나 정해져 있을 때 x의 값이 두 개가 나와서 얘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가질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것이 바로 1대1 대응인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함수들은 모두 다 1대1 대응인 거고요.
거꾸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얘네들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다라는 거랑 같은 말.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할 수는 있는데 아까 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 자리 뒤바꾼 거니까 x랑 y 자리 뒤바꿨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칭 관계로 봤을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자, 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f와 f 인버스가. 이 두 개가 지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죠. x, y를 뒤집히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야. 만약에 어떤 함수,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가 y는 fx. 자, 그리고 f 인버스가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y는 f 인버스 x. 함수 있어서. 자, 그랬을 때 너희 이거 교점 구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 했었니? a랑 b 구하는 거. 얘를 구할 때 함수랑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했었죠? 왜냐하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를 그래서 fx랑 y는 x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a랑 b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것도 했거든? 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여기 함수랑 역함수 이루어진 여기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곧 원래 있었던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x라는 함수 이거 부분하고 이 아랫부분하고 넓이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굳이 역함수 안 찾고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잠깐만 볼게요. 역함수.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서는 문제가 이런 거 쉽고 요거. 방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130번. 이게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와. 여기저기서 그냥 모든 학교에서 낸다고 쳐야 돼. 역함수랑 원래 있던 함수의 방정식에 해구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우선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방정식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근이라는 건 시작 자체가 함수에서 시작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근을 생각하고 구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f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아지는 즉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이것의 교점은 누구랑 같냐면 fx랑 y는 xy의 교점이랑 똑같다. 이 성질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랑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fx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고. 그래도 그게 똑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리고 y는 x는 x.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되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그때 근의 합이 실근의 합이 바로 3인 거 알죠? 그죠? 그럼 실제로 만약에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쨌든 포물선. 근데 정의역이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정의역을 1 이상으로 쪼갰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있는 거다. 아니 뭐래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다. 이 왼쪽 부분이 없어서 얘는 계속 증가함수 이어서 자, 그래서 결국엔 얘가 어쨌든 역함수 그리다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지금 찾은 두 점이 이거랑 이거의 좌표예요. 그 중에 하나가 1일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2겠죠. 이렇게 너희가 구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랑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함수의 교점 구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도 문제가 발전해서 나오자. 145번. 그랬을 때 얘도 원래 있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방금 언급했던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얘는 fx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F와 F 인버스 X 두 개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너희는 이거 두 개 fx와 y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은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y는 x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해도 돼. 위에다가 찾아볼게. 그러면 자, 우선은 직선 대충 이렇게 잡고 여기에 y는 x가 이거라고 치고 y는 x. 그 다음에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y는 x는 기울기가 1이니까는 얘보다 좀 더 완만하게 그리시면 되죠. 근데 y절편이 6이니까 여기가 6이라고 치면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이거 아래 거 x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대충 뭐 그냥 이렇게 잡아. 이 정도.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할 건데 지금 얘는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찾을게요. 결국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알면 넓이가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얘를 쪼개서 왼쪽 삼각형 넓이, 오른쪽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지금 B점 좌표 구하려면 지금 첫 번째 식이랑 X랑 같아지는 요거 연립하면 되지? 요거. 그 다음에 A점 좌표 구하려면 얘는 X다. 이렇게 풀면 A점의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거 B를 풀면 얘가 아마 1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A를 풀면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흠이잖아? 아, 역시 뱃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졸리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B점의 X좌표가 12면 당연히 Y좌표도 12.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8이면 Y좌표도 마이너스 18. 왜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럼 이제 넓이 나오죠?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6, 높이 12. 그 다음에 뭐 왼쪽은 밑변 6, 높이 18 갖고 푸시면 돼요. 지금 오늘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만 좀 잡아주고 그 밖에 까다로운 거나 아직 많이 안 다뤘던 것들은 숙제를 먼저 내준 다음에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 아직 조금 정리해주면 편한 것들이 2개 정도 있거든? 그 2개만 조금만 더 설명할게. 안 그러면 이거 힘들 것 같아서. 자, 유형 18인데 유형 18에서 요 멘트 나오는 것들 있어. 이거랑 이거랑 같다. 거기에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식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줄게. 자, 저게 저렇게 되는 것은 우선은 F랑 F 인버스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1대1 대응이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야. 여기다 이제 뭐 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합성시킨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어차피 등식이니까 각각의 합성을 시키면 오른쪽에 F 인버스랑 F가 합성이 됐을 때 이게 뭐 될까? 자, 얘는 내가 앞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이것은 보세요. F라는 애가 X에서 Y로 대응된다고 하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대응이 돼.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F를 F 인버스에 합성시키는 거야. 그럼 관계가 X는 Y로 가는 거고 Y는 X로 가는 걸로 끝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얘는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거야. 이런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당연히 얘는 항등함수가 돼.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 보통 항등함수 I로 써요. 그럼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식이 똑같은 건데 즉 F.F에다가 내가 X를 넣어도 X가 나온다. 바로 그 뜻이야 얘가. 이게 결국에는 얘가 즉 여기는 합성함수가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합성시켰을 때 얘가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
자, 합성시킨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의 의미야. 자, 그래서 그거 조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 절대값 2개 이상인 함수 여기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것도 내가 한두 번쯤은 설명을 했거든. 우선은 y는 절대값 x-a.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알지? V자인 거.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뾰족점이라고 할게. 우리 그 도함수에서 했었지? 뾰족점. 뾰족점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했었는데. 너무 옛날이지. 그래서 여기 뾰족점. 자, 여기 뾰족점의 좌표. 얘 같은 경우는 a, 0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왜 첫 번째 함수 얘가 절대값이 하나일 때 저렇게 뾰족점 a, 0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 a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a에서. 그러니까 이것의 y값이 최소값이니까 이제 0이겠죠? 자, 그러면은 즉 얘의 최소값은 여기 있는 것의 함수값 최소값은 fa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뾰족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여기 개념에 써 있는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을 때.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 그래프 많이 연습했었지. 얘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니?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에 기울기로 찾는 거였는데 얘가 오른쪽은 기울기가 2가 나왔었지. 왜냐면 첫 번째 절대값도 x로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도 x로 나오고 플러스니까. 그죠? 그럼 기울기가 이때는 2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둘 다 음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는 기울기가 0이 돼서 상수함수 저렇게 나왔었죠.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이 시작하는 이 점이 a.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b니까 이때 요 함수의 최소값은 fa거나 fb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걸 넣어도 이게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fa부터 fb까지 무슨 수를 넣어도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오면서 최소값이 나오죠. 그럼 fa부터 물결로 쓸게. fa부터 fb 값. 얘가 바로 최소값이다. 핵심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짝수개인 경우는 절대로 뾰족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뾰족점이 없다라기보단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도 뾰족점이 될 수 있겠지만 가운데 완전 뾰족하게 완전 튀어나와 있는 그 점이 없고 이렇게 완만한 선이 항상 있다. 이 가운데 직선 이런 게 있어.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3개가 돼. 예를 들어서 얘가 x마 a 그 다음에 x마 b 그리고 x마 c 그리고 x마 c, x마이너스 t 이렇게 하고 a, b, c, d가 이런 순서대로 만약에 그려져 있다고 하면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 기울기가 최대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쭉 나눴을 때 얘가 a, b, c, d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다 4개가 플러스기 때문에 이때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나오고 그렇다면 왼쪽은 4개가 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는 앞에 있는 얘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뿔마마마여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에서 C B 나 왜 갑자기 4개가 됐지? 3개가 아니라? 미안해 하나 없앨게. 아 갑자기 왜 4개를 만들었니? 3개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평소보다 너무 많다 했다. 이 3개로 이렇게 3개짜리. 그럼 3개짜리면은 지금 얘 기울기가 A, B, C. 이게 C 이상이면 뿔뿔뿔이니까 기울기가 3. 자, 왼쪽은 마마마니까 기울기가 마3. 그 다음 A에서 B 사이는 뿔마마죠. 첫 번째 것만 플러스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에서 C 사이는 맞뿔뿔. 그때 기울기가 1.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좀 완만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는 거. 그래도 얘도 그래서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뾰족한 점이 등장할 거고 이때가 딱 가운데 값이니까 얘는 x가 b일 때인 거죠. 그죠?
B일 때고 이때 Y값은 FB일 건데 결국에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가운데 저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려면 절대값이 하나나 세 개, 혹은 5개, 7개 이런 것처럼 홀수개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때 최소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이 짝수개, 2개나 4개나 6개 그런 애들은 범위, 이 사이에 이런 일직선이 나오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150번, 151번, 152번 쭉 있어. 자, 그래서 150번은 예를 들어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희가 F-2를 구하나 F3을 구하나 어차피 똑같죠. 최소값으로. 그죠? 그래서 그 숫자 넣어도 되고 -2하고 -3 사이에 뭐 0을 집어넣어도 되고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이 값이 되면 다 똑같은 값일 거니까. 왜냐하면 얘 그래프 모양이 이거일 거라서. 얘가 -2고 3. 그런 류의 문제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1번이랑 52번도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솔직히 여기 역함수랑 합성함수 관련해서는 내가 설명해준 유형이나 그런 거 말고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꽤 여러 가지 있거든. 아까 방금 그냥 적당히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갔던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더 있어.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거 아마도 내가 128번하고 129번 중에서 아마 너희가 다음 시간 질문할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면서 좀 설명할게. 이거는 안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역함수 문제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이거 좀 어려울 거야. 여기 서술형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과거에 예전에 너희가 이거 선행을 처음 배울 때 뭐 수학의 셈이라든지 풍선자 같은 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4위에는 지금 이거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자.